안녕하세요. 예리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이모티콘 제작 가이드에 맞춰서 캔버스를 설정해보고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러스트를 켜주시고요. 우리 새 파일을 눌러줄게요. 눌러주시면 우리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이즈로 폭 360에 높이 360 그리고 단위는 픽셀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멈춰있는 이모티콘 제한 기준으로 32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색상 모드는 RGB 색상, 우리 레스터 효과의 해상도는 72ppi로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 설정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지수 우리 아트보드 개수 32개, 간격은 200 정도로 줄 거고요. 열은 6열로 줄게요. 폭 360, 높이 360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단위 픽셀 확인해 주시고요. RGB에 72ppi 확인해 주신 다음에 문서 만들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총 32개의 아트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흰색 네모칸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이모티콘 그림을 그릴 흰 도화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처음 일러스트레이터를 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하고 작업 환경이 다르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도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나 이러한 영역들이 넓게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좀 작업 영역을 넓게, 그리는 영역을 넓게 쓰는 편이어서 꼭 필요한 도구들만 꺼내놓고 쓰고, 그리고 최대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영역들을 작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작업 환경 설정을 하고 가면요. 왼쪽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위쪽에 하얀색 화살표 방향 눌러주시면 한 줄로 만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두 줄로도 다시 되돌릴 수도 있어요. 저는 한 줄로 만들어준 다음에 제작을 할 거고요. 우리 오른쪽에도 너무 많은 도구들을 꺼내놓고 쓰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도구들만 딱 꺼내놓고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파인더, 정렬, 획, 브러쉬, 문자, 투명도, 색상, 레이어 이 정도의 도구들을 꺼내놓고 쓰는 편이에요. 만약에 지금 정리가 좀 안 되고 도구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주셔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꺼내주시고 필요한 것만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져가서 정리를 해서 옮겨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필요한 도구인데 없는 경우에는 우리 윈도우에 가시면 원하는 도구를 선택하시면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도구, 필요 없는 도구 정리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마우스를 가져가면 도구 왼쪽에 가져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더 도구들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 설정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싶다. 다음에 켰을 때도 유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작업 영역을 저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작업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 새 작업 영역을 클릭해 주실게요. 그러면은 이름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모티콘 작업 영역이라고 저는 설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윈도우의 작업 영역에 보시면
이모티콘 작업 영역이라는 이러한 작업 영역이 생겼어요. 저희가 방금 저장해 준 건데요. 만약에 다음번에 일러스트를 켰을 때 다르게 작업 영역이 되어 있더라도 방금 저장해 준 작업 영역을 불러올 때는 윈도우의 작업 영역에 저희가 저장해 준 이모티콘 작업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우리 총 32개의 시안까지 모두 완성을 해줘야 하는데요. 하나의 시안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강의에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페인트 브러쉬 도구를 활용해서 시안을 하나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안녕하는 캐릭터를 하나 제작을 해줄게요.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예쁘게 그려지지 않더라도 우리 점점점 클릭해 주시면요. 우리 왼쪽 도구에 점점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매끄럽게 도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고 매끄럽게 해주고 싶은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매끄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도구로 이용해서 안녕하는 팔을 하나 그려주고요. 다리와 팔 그려주고 입을 그려줄게요. 그러면 벌써 캐릭터의 모양은 완성이 되었죠. 안녕하는 캐릭터.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겹치는 선들이 다 보여지죠. 바로 면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들이 보여지는데요.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색을 변경하고 싶은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 칠과 선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시면 위쪽에 있는 네모칸은 면색, 아래쪽에 있는 구멍 뚫린 이 네모칸은 선색을 의미해요. 지금 보시면 검은색 선에 면색은 색상이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이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면색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색상 피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오른쪽에 색상 도구가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도구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색상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색상으로 저희가 변경하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상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색상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색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색상 툴에서 지금은 면색이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선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선색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선색은 검은색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지금 보시면 몸이 가장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얼굴과 우리 손을 흔들고 있는 팔이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몸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정돈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가 있어요. 저희는 맨 뒤로 보내기를 할 거예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캐릭터를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녕이라는 글자를 써줄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자 도구가 있는데요.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안녕 이렇게 써줄게요.
폰트의 크기는 우리 문자 툴에서도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선택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선택 도구 선택하셔서 우리 글자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확대해 주시면 크기도 크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저는 문자 도구를 놔두는데요. 문자 도구에 원하는 폰트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 도구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손글씨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사실 폰트보다는 손글씨를 선호해서 손글씨로 제작을 하는 편이에요. 브러쉬로 글자를 그대로 안녕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해주시고 이렇게 안녕이라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손글씨 느낌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시안을 제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 캐릭터의 크기나 어떤 글자의 크기를 키워줄 때도 마찬가지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셔서 확대를 하시면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되죠. 글자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셔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시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2개의 시안까지 모두 완성을 하신 다음에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작업 영역 설정 그리고 캔버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